예, 금요일 뉴스 탑10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어제 두 번째 국민의힘 당대표 TV 토론은 상당히 과열이 됐습니다. 당 선관위가 소모적인 싸움을 자제하라고 경고까지 했지만 비방전이 더더욱 심해졌는데요. 이모부가 왜 나와? 등등의 어제 TV 토론 뒷얘기는 저희가 잠시 뒤에 더 깊게 짚어보기로 하고요. 조금 전에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네 번째 합동연설회가 있었습니다. 현장 화면을 잠시 한번 만나볼까요? 5명 중에 1명의 이 표심을 저격하는 대구 경북. 먼저 원희룡 후보가 표정만 봐도 지금 이 대구 경북에서 얼마나 승부수를 던졌는지 알 수 있는 조금 전 네 번째 국민의힘의 당대표 합동연설회였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먼저 서정욱 변호사님, 대구에 가서 원희룡 후보의 첫 번째 일성은 적과 화해를 주선한다면 그게 배신자다. 한동훈 후보를 명백히 겨냥한 배신자로는 언급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아마 이제 영화의 대사인지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대구지만 대구 경북의 국민의힘의 당원들은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상당히 가슴 아파하고 좀 그런 정서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민주당이 탄핵에 청문회를 하겠다. 예. 그러면서 정인도 30몇 명 채택하고요. 아예 그냥 청원을 이게 핑계로 해서 탄핵에 밑자락을 깔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후보들마다 윤석열 대통령을 이게 지키겠다. 뭐 이런 이제 연설이 줄을 이뤘고, 특히 이제 원희룡 후보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4명의 후보 중에는 이제 윤심에 가까운 이런 후보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을 겨냥해서 본인은 이게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내겠다. 예. 이런 이제 의미로 저렇게 울먹울먹하면서 예. 지금 이게 호소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보면 연단에서 물론 지지자들 앞에서라도 원희룡 후보가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지만 거의 뭐 울먹이기 직전까지 나한테 지지를 호소하면서 배신자론 대구에서 어제 TV 토론 이후로 좀 잦아들진 않고 실제로 박성미 비서관님, 원희룡 후보가 다시 한번 대구에서 한동훈 후보의 배신자론을 언급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는 것 외에는 어떤 본인의 승리를 위한 전략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이 문자 논란이 터진 뒤에도 한동훈 후보의 지지율에는 크게 흔들림이 없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수치도 뒷받침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원희룡 후보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금 나경원 후보와 2, 3위를 놓고 다퉈야 되는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전략은 오로지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는 건데 문제는 공격은 할 수 있는데 그 공격이 유효타냐 무효타냐를 따져봐야 될 텐데요. 지금 보면 거의 사실상 근거 없는 수준의 논란 제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근거 없는 마타도어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어떻게 보면 본인의 정치적인 자산을 얻기 위해서 전당대회에 분명히 나갔을 텐데 지금 원희룡 후보가 그동안 쌓아온 정치적 자산을 완전히 다 깎아먹고 있다. 저는 이렇게도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조금 더 좀 생산적인 방식으로 다퉈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지금 뭐 이모부부터 시작해서 가족들, 사천 논란 이런 것들 다 소환하고 있는데 완전히 진흙탕 싸움입니다. 아까 잠깐 지나갔던 화면 중에 뭐가 있었냐면 지금 4명의 관계를 상징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나경원 후보와 한동훈 후보는 비교적 웃음을 보이면서 악수하는 모습이 있었고 이건 원희룡 후보가 합동연설에 입장하는 모습이고 그 이후에 이렇게 웃으면서 두 후보가 인사를 하는 모습과는 조금 반대로 잠시 보면 저렇게 원희룡 한동훈 두 후보가 앉아있는데 저 악수가 끝이에요. 지금 실제로 원희룡 한동훈 이른바 원한 갈등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뭐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대구 경북 합동연설의 4명 후보의 연설 그림 영상이 바로 지금 전에 저희가 편집이 됐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불행한 일입니다.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만든 대통령입니다. 자기 살자고 당무 개입이니 국정농단이니 이런 금기어를 함부로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제 별명이
나다른 거 아시죠? 우리 당 전투력 딱 10배 높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당과 인연이 없는 윤석열 후보를 통해서 정권교체를 이뤄냈습니다. 오직 승리 가능성만 보고 전략적 선택을 했습니다. 그 위대한 전략적 선택에 대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무에서 유를 만든 그 진취적이고 혁신적인 박정희 정신을 가지고 수도권으로 진격합시다. 고맙습니다. 너에게 100일이 짧았다. 너라면 이재명 민주당을 꺾을 수 있을 것 같다. 여러분, 제가 그거 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폭풍 속에서 맨 앞에서 비바람 맞으면서 싸워서 반드시 이겨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총선 참패로 우리는 탄핵 열차 앞에 다시 섰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까? 누군가는 인생의 화양 연화였는지 몰라도 우리 모두 지옥을 겪었습니다. 다시는 탄핵은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동지입니다. 여러분을 믿습니다. 특히 원희룡 후보 앞서 저희가 언급한 대로 배신자로는 언급했다면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선두로 달리고 있는 게 바로 한동훈 후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후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님 제가 찾아뵙고 국정 전반과 여러 가지 얘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좋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뜻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저도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대구 방문할 때 뵙기로 했었는데 일정이 맞지 않아서 그때 약속했던 날을 잡아서 오늘 뵙게 된 겁니다. 제가 검사로 재직하면서 했던 임무들 또 검사의 입장에서 한 것이었고요. 대단히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총선 당시에 박 대통령님을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손에 뭐 테이프 막 붙이고 많이 다치고 그럴 때였거든요. 그때 이거는 뭐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고 차 안에서는 김밥을 어떻게 먹어야 되고 과거에 본인께서 하셨던 경험들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많이 걱정해 주셨고. 글쎄요, 뭐 최근에 한동훈 후보를 가리켜서 공격하는 쪽에선 뭐 좌파 아니냐, 사상의 검증을 해봐야 된다. 혹은 배신자로는 아까 원희룡 후보도 직접 얘기했는데 박근혜 수사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서 대단히 미안한 마음이다. 이현정 의원께서는 한동훈 후보의 저 메시지를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검사 시절의 한동훈과 정치인 한동훈의 입장이 좀 다르겠죠. 예.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아마 대선에 출마하면서 비슷한 입장을 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즉 공직자로 검사로서의 어떤 자기 직분에 맞는 일을 한 것과 그리고 이제 정치인이 됨으로 인해서 또 이 입장 자체는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본인의 입장들을 이야기를 한 걸로 보여집니다. 즉 직업으로서의 검사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어떤 정치인으로서 인간적으로 미안했던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좀 전에 우리가 이제 후보들 이야기를 보면 이제 탄핵 문제를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을 쭉 지켜봐 왔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그 탄핵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사전에 어떤 이 방어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사실상 전부 다 어떤 면에서 보면 무력화가 됐습니다. 그 결정적인 원인은 결국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었다고 봅니다. 예. 당시에 보면 특히 이제 이 여당 당시에 김무성, 뭐 유승민 등등 대표와 등과 굉장히 갈등 관계가 심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은 이들과 어떤 교류나 소통을 일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실의 비서실장이라든지 공식 라인이 아니라 그 어떤 면에서 보면 문고리라고 하는 3인방과만 계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예. 또 이런 여러 가지 소통 자체를 다 끊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일부 청와대 참모들이 헌법재판소 가도 절대 이거 탄핵 그 인용 안 됩니다. 끝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예. 자, 그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에 그런 걸 너무나 믿었던 것이죠.
자, 그 순간 판단의 어떤 부분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결과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막는다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될 수 없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 박근혜 정부 말기와 비슷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국민들에게 이거 돼서는 안 된다라고 국민들이에게 어떤 면에서 보면 안 돼야 되는 그런 어떤 이 확신과 신념들 이걸 해줘야지 국회의원들 자기들만 단속한다라고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후보들이 자꾸 막겠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어떤 사람이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결국 국민이 막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를 지켜주고 어떤 면에서 앞으로 이 계속적으로 3년 동안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그러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한 어떤 이 방어막인데 혼자 어떻게 막겠습니까? 절대 못 막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지지를 얻는 거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고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붕대 가문손이 생각났고 지금은 정치인 한동훈이지만 검사 한동훈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사에 대한 미안함을 갖고 있다. 한 전 위원장, 정확히는 한동훈 후보의 오늘 대구 메시지 중에 하나 더 있는 게요. 장현주 변호사님. 보니까 대구 출신의 시인 정호승 씨에 인용해서 본인이 어떻게 보수 여당의 대표가 되면 뭘 하겠다 이런 메시지도 전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정호승 시인의 잘 알려진 시인데요. 폭풍이라는 시의 한 문구를 또 낭송을 하면서 본인의 또 당대표로서의 앞으로 비전을 조금 더 피력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일은 옳지 않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지 않고 본인이 나서서 헤쳐나가겠다 이제 이런 의지의 표명을 시의 문구를 빌려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저는 이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됐었는데요. 사실 한동훈 후보가 아마 이제 총선 참패 이후에 그 책임론에 불거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출마를 선언할 때 아마 주변에서 많은 만류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본인도 주변에 만류가 있었다. 그리고 뭐 죽기 딱 좋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다고는 했지만 그럼에도 본인이 뭔가 바꿀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왔다. 결국 폭풍을 마주하겠다. 뭐 이런 취지를 일으켰는데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비로워 본다면 이 폭풍이라는 단어가 조금 또 다르게 느껴집니다. 사실 지금 1대3의 구도로 나머지 3명의 후보가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난타를 가하고 뭐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한동훈 후보에게는 또 폭풍의 한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피하지 않고 이런 어떤 네거티브들도 상대해 나가겠다, 정면 돌파하겠다 뭐 이런 의지는 좀 보였습니다. 폭풍이 지나가길 기다릴 때가 아니다라는 시인 정호승 씨의 그 얘기까지 활용해서 대구에서 얘기를 했고 보시는 거대로 박 전 대통령 만났을 때 어떤 얘기를 오고 왔는지가 이제 뒤늦게 오늘에서야 얘기가 나왔는데 손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람들과 악수할 때 차 안에서 어떻게 김밥으로 영양 보충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다라는 얘기. 앞서 원희룡 후보는 배신자론을 꺼내들었고 대구에서 박 전 대통령 얘기를 언급한 한동훈 후보 이렇게 맞공, 역공까지 폈습니다. 어제 두 번째 TV 토론회의 주요 장면들은요. 대체적으로 한동훈과 원희룡 두 후보의 차지였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의혹을 제기하고 집요하게 파고들었는데 한동훈 후보는 근거도 없이 의혹만 던진다면서 만약 사실이면 정계 은퇴하겠냐? 난 하겠다라고 맞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제 TV토론 주요 장면 한동훈 후보의 가족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본인 입으로 제 가장 가까운 가족 철을 말하는 건데요. 공천에 개입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민의 미래에서 도저히 한동훈 우리 위원장의 가족을 포함한 주변 인물들, 측근들의 관여를 빼고는 좋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러니까 공천이 자행됐기 CBS에서 때문에 나온 제 처가 관여된 게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셔야죠. 그래서 저는 자 그만두시고 객관적인 당무 감찰을 통해서 밝히자. 김의겸 씨는 녹음이라도 틀었어요. 저는 원희룡 후보가 김의겸 후보보다 더 못한 것 같아요. 제 처가 공천에 관여했다. Yes or no? 제가 언제 그렇게 특정을 했습니까? 가장 가까운 가족이 한 명밖에 없습니까요? 누구요? 그럼 가족의 범위는 넓습니다. 그럼 누가 있습니까? 제 아들 딸? 지금 해봐야 전면 부인하고 증거 입 맞출 거 아닙니까? 정말 이재명처럼 증거 조작할 겁니까? 목이 딱합니다. 그러니까. 이모부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영상 하나 더 있습니다. 원희룡 후보의 공격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민청학년 주동자셨던 이모분이 계시죠. 그리고 통역당 신영복 거기에 대한 뭐 추모사, 뭐 기념사 이런 거에 가장 앞장섰고 제가요? 좌파 언론에 제가 본거지 프레시안의 설립자이면서
그분이 김대중 정부 때 이 여러 가지 이해찬 당시 총리와 함께 실제로 민청년 세대의 대부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장인어른께서도 뭐 여러 가지 검찰 경력은 있지만 민주당 분이시죠. 거기다가 뭐 대한연대 그다음 이제 운동권에서 전향한 이런 분들이 주로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김어준 또는 유인태 이런 분들이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열렬히 지지하고 김어준이 저를 지지한다고요? 아니 왜 이렇고요? 자, 우리 한동훈 봐주십시오. 후보는 김어준이 저를 지지한다고 이런 후보 얘기했네요. 기반을 둔 세력. 자, 제 이모부님하고는 저는 20여 년간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끌어들이시네요. 그러면서 저를 어떻게든 좌파 몰이를 하시는데요. 아, 정말 2024년에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서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정말로 황당한 얘기입니다. 아니, 이모부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까? 20여 년간 저는 본 적 없습니다. 그것도 조사하셨어요? 아니요, 조사를 안 했죠. 어제 TV 토론에서 가장 눈길이 갔던 장면들을 압축해서 두 장면을 모아봤습니다. 마지막 원희룡 후보의 표정도 좀 인상적인데 일단 이현정 의원님.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왜?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뭐 이모부라는 영상은 후에 나온 거고 첫 번째는 한동훈 후보 배우자 얘기를 했다가 이제 가족 의혹, 사촌 의혹 얘기했다가 쭉 이모부 얘기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참 우리나라는 헌법으로 연좌제가 없습니다. 가족이 어떤 활동을 했다고 해서 예전에 저는 그 모습이 생각이 나요. 노무현 대통령의 이제 장인이 옛날에 뭐 빨치산을 했다라는 있어서 그때 예. 선거 때 정동영 후보가 굉장히 공격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럼 제가 제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분위기가 역전됐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똑같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니 이모부가 민청항했다. 이분이요. 아주 유명한 분이고 지금 일간지에 문화부장을 했던 분입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문화부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프레시안이라는 이 언론사를 만들었던 분이에요. 예. 지금 유인태 이런 분들하고 그때 함께 민청항연으로 사건으로 됐다가 했던 분입니다. 한동훈 후보 이모부가 예. 그렇죠. 그렇게 사회적으로 다 알려진 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 장인 같은 경우는 대검 공안부장 출신입니다. 그리고 한때 경기도 광주에서 출마를 이제 그 당시에 검토를 했다가 출마를 하지 않은 전력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끄잡아내서 한동훈 후보가 그러니까 좌파다. 뭐 이런 결론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모부가 민청항연했고 장인이 민주당으로 출마하려고 그랬으니까 결론적으로 한동훈은 좌파다. 뭐 이런 논란인데 그러면 원희룡 후보는요? 원희룡 후보는 학생운동 때 학생운동을 했던 분 아니겠어요? 그럼 본인은 좌파 아닌가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어떤 사상을 갖다 나눠서 이 공격하는 게 이게 과연 타당한 이야기입니까?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저거야말로 옛날에 김남국 전 의원이 그때 법사위 때 이모 논란하고 저는 똑같은 저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이모의 부가 붙었네요. 네, 왜 갑자기 왜 이모부를 또 소환합니까? 얼마나 예를 들어 지금 이 한동훈 후보가 이야기하잖아요. 20년 동안 만난 적이 없다고. 아니 이모부가 그런 활동을 하고 본인이 언론사에 있다가 언론사 창간하고 했던 거 하고 지금 한동훈 후보가 가지고 있는 뭐 생각하고 이게 뭐가 문제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정말 헛다리를 짚었고 더군다나 지금 이 보수 우파들 같은 경우는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이 0.73%로 이겼습니다. 예. 그거는 뭐냐면 중도층과 함께 광범위한 연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이긴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는요. 앞으로 만약에 저런 식이면 이제 그럼 과연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영입한다? 뭐 외부 인사 영입한다? 이런 거 이제 앞으로 하지 마십시오. 뭐 합니까? 다 데리고 와서 다 협조한 사람들. 지금 진중권 씨, 뭐 김경률 씨 전부 다 지난 선거 때 어떤 면에서 윤석열 대 도와준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제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 좌파들이야. 이렇게 지금 다 낙인 찍어버리잖아요. 그럼 앞으로 선거할 때 그런 분들 예를 들어서 도와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 이 당에 들어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 그냥 보수 우파들만 똘똘 뭉쳐서 하겠다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선거 이기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참 원희룡 후보가 앞으로 선거를 대표가 되면 어떻게 이길지 어떤 사람과 함께 할지 예. 솔직히 의문스럽습니다. 그 이현정 의원의 말씀은 결국 좌파 프레임이라는 것 자체가 원희룡 후보가 얘기했던 공격이 누워서 침뱉기 아니냐. 서정욱 변호사 생각은 어떠세요? 뭐 저는 근데 좀 달리 보는 게요. 예. 예를 들어 근데 뭐 김어준 씨를 좀 이따 다루더라도 예. 그거는 근데 뭐 김어준 씨가 반어법으로 한동훈 대표 좋겠다는 거니까 예. 그건 빼고. 근데 이 진중권 씨는 근데 정의당 출신이에요. 예. 근데 4월 11일 날 총선이 끝나고요. 예. 한동훈 위원장이 전화가 왔다. 예. 이렇게 본인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식사 언제 날짜는 말 안 해요. 그러고 나서 만났더니 출마 의지가 확고하더라. 예. 본인에게 출마 못하게 하려는데 이렇게 글을 올렸거든요. 예. 저는
과연 이게 총선 4월 11일이면 이게 제 마음이 아파서 예. 밥도 못 먹을 때예요. 자유파 사람들은. 예. 근데 그때 제일 먼저는 알겠지만 그 다음날 바로 이게 진중권 교수한테 전화하는 게 맞는가? 예. 저는 좀 이게 의심이 들어요. 자, 그다음에 이번에 이모부 있죠? 예. 저도 이게 이모부가 연자제로 뭐 이게 민청학년으로 무기징역 이런 걸 제가 문제 삼는 건 아니에요. 예. 근데 20년 동안 못 만난 거는 이게 저는 문제 삼아야 돼요. 예. 왜? 어떻게 이모 아버님이 고모하고 안 만났다면 이해가 돼요. 왜? 아버님이 돌아가신 예. 근데 예. 이모는요. 예. 이모는 이게 어머니하고 형제입니다. 그건 집안마다 다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왜 20년 동안 안 만날까? 예. 이게 좀 납득이 됩니까? 그것까지 뭐 설명할 안 필요 맞는 없잖아요. 것도 한동훈 해명을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진짜 안 만났을까? 예. 왜냐하면 이게 이모 한동훈 딸이 MIT 다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같이 스펙이나 그때 이런 게 같이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서로 이게 교류를 하는데 예. 왜 그냥 차라리 제 생각 같으면 이게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옛날 운동권 이모부 이렇게 취하지 20년 동안 이게 전혀 연락이 안 됐다는 거는 좀 이게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래 봅니다. 두 가지 말씀을 제가 뭐 서정훈 변호사 말에 반론을 하자는 건 아니고 예. 이런 거기 첫 번째는 이모는 예전에 그 한동훈 위원장 법무부 장관 청문회 때 나왔던 이모랑 이모부는 정확히 이모는 딸의 이모가 있냐 없냐의 존재였고 예. 지금은 이제 한동훈 후보의 이모부를 얘기하는 거고요. 예. 말씀하셨던 두 번째는 아까 왜 정의당 출신인 진중권 교수와 총선 끝나자마자 한동훈 후보가 왜 전화했냐. 뭐 그러니까 약간의 사상의 문제. 근데 최근에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후보가 1시간 가까이 전화 통화한 내용도 고스란히 드러났기 때문에 그걸 마치 뭐 친윤과 친한이 좌파 우파다 싸우는 게 좀 부적절하다는 포인트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김건희 여사가 57분 통화한 것도 이게 부적절하다 봅니다. 예. 물론 이게 진중권에서 공개한 것도 부적절하지만 예. 57분 동안 이게 뭘 통화하느냐. 김건희 여사도 이게 부적절하고요. 예. 한 위원장도 저는 진중권 교수가 국민의힘 찍었다고 안 보거든요. 예. 당원도 아니고. 그건 모릅니다. 비밀 투표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근데 김경률 회계사는 비대위원도 하고 기여를 좀 했잖아요. 예. 근데 진중권 교수는 뭐 조국 사태 때 예. 좀 도와준 건 있지만 네. 그렇지만 이게 저는 국민의힘의 지지자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예. 좀 이게 부적절하다 예. 이렇게 한 거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처럼 이게 어머니가 있고 아버님은 제가 돌아가신 걸로 들었는데, 네. 근데 어머니가 계시면 이모들은 자주 이게 집안 모임도 그거는 하고. 이제 서 변호사의 개인적인 그래서 제가 생각이고요. 이게 예. 좀 뭐 이게 맞는지 예. 팩트 체크 필요하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만나고 안 만나고가 이 사상하고 뭔 상관입니까? 예. 아, 쟤도 이모부 안 만납니다. 예. 아, 그거 무슨 사상하고 뭔 상관이에요? 다들 다 지금? 이모부 안 만나시다고 커밍아웃 하실 필요 아니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모부 예. 요즘 자주 만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 아, 그걸 가지고 무슨 뭐 이 사람이 좌파니 논쟁이니? 아니 그리고 뭐 선거 때 조금 도왔다고 해서 뭐 진중권 씨 통화하면 안 되고 그럽니까? 아, 세상에 사람이랑 관계가 저도 많은 사람들 통화해요. 예. 자, 그런 거 가지고 이게 사상이라는 이런 걸로 나눠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서 변호사 말씀 취지는 존중하되 다만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제가 반론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 광남좌파 얘기는 지금 사실 한동훈 후보가 출사표 던지기 전부터 끊임없이 나왔었는데 오늘 뭐 방송인 김어준 씨도 본인 유튜브 방송에서 제가 굳이 뭐 언급할 필요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어준 씨는 본인의 직함을 빼고 부른 거에 대해서 불쾌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어서 글쎄요. 본질이 아닌 듯한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의견이 좀 다른 분들도 있어요. 또 하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장면 봤고요. 이렇게 자해 수준의 공격들이 이어지면서 결국 선관위가 어제 TV 토론과 관련해서 두 사람에게 모두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후보는 아예 당을 비판했습니다. 요즘 우리 국민들께 제일 걱정을 많이 끼쳐드리고 있는 것이 대한축구협회와 국민의힘 전당대회라는 말이 들려옵니다. 각 후보자와 그 캠프의 화력은 거대 야당의 무도한 폭거와 싸우는데 쏟아내야 합니다. 어제 토론회를 보면 심지어 오프닝부터 마무리까지 제 얘기만 계속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들이 하나같이 근거 없는 허구였고요. 그런 식으로 혼탁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한 후보입니다. 저는 한 분이 정신 차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뭡니까? 그리고 선관위도 저는 이렇게 양비론으로 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폭 있을 때 그러면 학폭,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으면 그냥 다 경고합니까? 당도 이렇게 뭐 자해 수준, 자폭 수준 아니라 아슬아슬한 전당대회에 개입 안 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박성훈 비서관님. 어제 뭐 한동훈 후보의 배우자 얘기 나왔고 김어준 씨 얘기 나왔고 뭐 이모부 얘기도 나왔고 뭐 여러 가지 공방이 있으니까 두 사람에게 다 옐로카드 주의를 줬는데
한동훈 후보가 아니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나까지 경고받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뭐 황당하겠죠. 왜냐하면 이제 원희룡 후보가 계속해서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는 데에만 모든 시간을 썼고 당연히 공격을 받은 후보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본인의 입장을 피력해야 됐었을 텐데 거기에 대응했다고 해서 본인까지 경고를 받는 것은 이거는 이제 당 선관위에서 이렇게 할 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물을 흐리는 사람한테 경고를 하는 것이 맞는 거지 물을 흐리는 사람 옆에 같이 있었다고 해서 그 사람까지 경고를 받는 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원희룡 후보가 한동훈 후보의 뭐 가족들을 들먹였어요. 근데 한동훈 후보도 그에 맞서기 위해서 원희룡 후보의 가족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이게 서로 비방전이 되기 때문에 멈춰라라고 동시 경고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어제의 상황은 아주 객관적으로 봤을 때 검증될 수 없는, 검증되지 않은 의혹 제기를 심지어 가족과 관여된 것들 그리고 공천 과정에 가족들이 개입했다라고 하는 의혹들을 근거 없이 제기했기 때문에 사실 저라면 저렇게 동시에 주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원희룡 후보 측에다가 좀 강하게 경고를 하는 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박성민 비서관의 생각은 한동훈 후보로서는 본인이 뭐 무차별 의혹 제기에 당한 장본인인데 왜 본인까지 경고받는다 억울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 다음 화면을 만나볼 텐데 이현정 의원님. 네. 실제로 어제 주변인 측근들 설명할 수 없는 공천을 자행했다. 제처가 관련하게 어느 분인지 말해라. 김의겸은 녹음이라도 들었다. 김의겸 전 의원. 아예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최대치 비판을 쏟아낸 건데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사천 의혹 당무감찰 얘기했다. 왜냐하면 어제 두 후보가 TV토론에서 뭐라고 했냐면 의혹 제기를 두고 각자 당신 말이 맞으면 정계 은퇴하거나 후보 측 사퇴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원희룡 후보는 어제 TV토론에서 당무감찰 얘기를 꺼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도 이제 오랫동안 정치를 취재하면서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항상 이 공천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특히 그중에서 이제 이 비례대표 관련된 공천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아마 이 은밀한 내막들이 있어요. 특히 여당 같은 경우는 이제 당시 청와대라든지 뭐 이런 데 대한 어떤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 번도 이렇게 이걸 가지고 제가 당무감찰한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공천 문제 가지고. 왜냐하면 또 현재 이미 다 의원들이 됐잖아요. 그럼 됐는데 나 당무감찰에서 예를 들어서 문제가 나올 경우에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등등의 문제가 있고 또 이게 어떤 공천이라는 것 자체는 보면 물론 뭐 이 지역구 공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어떤 객관적 기준이 있지만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거기 상당히 이제 당 지도부라든지 뭐 여당이면 또 뭐 대통령실이라든지 이런 데 어떤 대통령의 의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당무감찰한다 그러면 아마 굉장히 문제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한 당무감찰을 해오지는 않았어요. 이미 결정을 내렸고 또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당대표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일정 정도의 권한은 주어지는 거거든요. 문제는 이제 선거를 어떤 면에서 보면 패배했을 경우에 이런 어떤 책임 문제는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근데 이제 어제 이 문제를 제기를 할 때는 아마 이 원희룡 후보 측에서 좀 준비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뭐냐면 구체적인 어떤 사안에 대한 어떤 뭐 준비라든지 어떤 뭐 뇌물을 수수했다든지 아니면 뭐 진짜 확실한 사천이라는 어떤 근본적인 뭐 녹취가 있다든지 뭐 등등 이런 게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막연한 거 가지고 그냥 그때 가서 까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은 좀 이 선거전에서 이용하려고 했던 그런 측면들이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이 비례대표 공천은 뭐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이 내용을 가게 되면 아마 글쎄요. 이게 뭐 한동훈 위원장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뭐 등등 모든 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꽤 여당 전체에 큰 부담일 겁니다. 이거야말로 자해 수준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권 여당이. 근데 이런 게 있잖아요. 서정욱 변호사님. 한동훈 후보 측의 장동혁 의원 말에 따르면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는 의혹 제기에 증거 안 내고 당무감사하자고만 한다. 예전에 본인이 사무총장 했는데 객관적 증거 아무것도 제시 못하는 원희룡 후보 채점표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제 뭐 한동훈 위원장이 천하 이렇게 사적으로 이렇게 공천했다는 증거는 없죠. 그런 증거는 제시한 건 없어요. 따라서 이게 증거 제시도 없이 무조건 이게 바로 당무감찰하는 것도 문제는 있죠. 원희룡 후보 먼저 측이. 원희룡 후보 측이 좀 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는 보는데요. 그런데 이 문제는 저는 이번에 총선 참패 중에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비례 공천이 아주 잘못돼서 엄청나게 논란이 있고 그리고 이게 순번이 몇 명이 조정되면서 바뀌어버렸지 않습니까? 이게 저는 큰 원인이 있었고 오늘 이게 논란이 된 이시우
이분이 지금 주진우 의원의 보좌관인데 예. 주진우 의원에게 한동훈 캠프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갔다기보다 사실은 한동훈 위원장에게 지원 공개적은 아니지만 예. 공개적으로 운동을 못하지만 예. 사실상은 그 한동훈 위원장 측의 사람으로 분류되는데 예. 오늘 그 보좌관이 성명서까지 냈더라고요. 예, 원희룡 후보한테 당신 공격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객관적으로 보자고요. 예. 이분이 그 4급에 있다가 골프 접대 받아서 5급으로 강등됐던 경력이 있는 이런 분이 비례 안정권에 간다. 이게 공천이 맞습니까? 강등되는 게 징계 전력 5급이 물론 이게 그분이 뭐 자격이 안 된다 나쁘다는 게 아니고 예. 더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잖아. 고생하신 예. 자유우파를 위해 싸우신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점수야 사실은 뭐 정량적으로만 매길 수는 없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일단. 그래서 예. 이제 그런 이게 비례 공천에 몇 명은 좀 이게 문제가 있었다. 이걸 이게 원희룡 후보가 지적한 거고요. 예. 저는 이제 뭐 지금 상태의 당무감찰보다는 좀 더 증거가 있다면 원희룡 후보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증거를 내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글쎄요. 세 번째 토론회에서 원희룡 후보가 증거를 공개할지 좀 봐야 되는데 아예 당무감찰 얘기도 꺼냈기 때문에 어제 키워드는 분명해요. 한동훈 후보의 이모부, 뭐 김어준 씨, 당무감찰 다 원희룡 후보가 한동훈 후보 공격했던 얘기들인데